72년 만에 폐지가 공식화된 게 있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 결정이 확정된 지난달 30일이었죠. 또 여당과 정부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공식화에 나섰습니다. 자, 형법상 배임죄 폐지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갱년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배임죄 법의를 갖다 너무 가대하게 학대해가지고 법의 잣대로 이게 그것도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배임죄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또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또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완화책으로 이제 배임죄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부터 예견되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뭐한 건데, 이 배임죄라는 게 그렇게 배임죄가 만일 갖다 이 뭐 법이 완성이 돼 버리면은 그 법에 의해서 면소 혜택은 가장 1호적으로 그동안 이제 이 배임죄 부분에 가장 중심으로 정치적 가장 큰 위기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면소 법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절대 입법 권력이 민주당 손에 있으니까 이 배임죄 부분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렇게 틀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국민적이나 그 문제를 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답을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좀 기대하고 있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계속 노력을 했던 거는 경제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이거를 민사상 책임, 경제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도 했었고 기재부로부터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벌을 폐지하고 형사적 처벌을 폐지하고 경제범죄를 가중하는 것으로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 해서 법안 리스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가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적 처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회사나 주주에게 어떤 의도적인 고의로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아주 막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가망신할 정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사적 책임이 아직 취약합니다. 저는 배임죄를 당장 없애는 것보다 배임죄를 없앨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같이 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떤 배임죄 형사적 처벌에 대한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 대한 사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78년 된 검찰청 관련해 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72년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조항이 72년이나 유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홍 대표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임죄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찬반을 떠나서 이게 이제 정치의 한 영역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김성태 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이재명 천동설, 즉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면소해주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무슨 사심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니까 그것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를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라는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면소를 위한
이 폐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법상 특별 배임죄만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편법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야당은 설득시키지 못하더라도 국민 과반수가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납득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려는 이 움직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사실상 이제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거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기분 탓이죠. 예. 본인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는 거고.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얘기가 돼 있었고요. 제가 아는 기업인들도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그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악법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국가보안법 왜 악법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국가 전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 누가 판단을 해요? 검사가 판단을 해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요. 권력기관이 권력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몇 권 가지고 있는 걸로 감옥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엮여가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집행돼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법은 폐지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저 이제 디테일하게 아마 요거 들여다보고 논쟁하고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해서 이게 의도적이고 아주 기획적인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제가 볼 때 그거 명백한 거는 아마 뭐 횡령으로 하든 다른 범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의도를 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래버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 혁신적이거나 과감한 투자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낳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유가 조금 그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기가 재산상에 내지는 타인이 재산상에 손해를 봤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그 경기지사 시절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그걸 보면 뭐 성남시의 어떤 이익을 침해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리고 배임죄 폐지가 우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논란을 불식시켜주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국민의힘이 몇몇 정치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도읍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야 더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딱 배임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면소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법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사심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추석밥상에 상당히 많은 억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옥죄는 이 배임죄가 지금까지 너무 대상이 넓고 또 요건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손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쭉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강경하게 민주당.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채운 것은 민주당이었어요.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배임죄 부분을 좀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안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법안 개정 시도 요력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기업하기 더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옥조하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처음부터 이 기업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건강권이라든지 생명 보호를 위한 이런 안전재해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화하면서도 그 대신 기업에 그동안 기업 경영 활동에 이렇게 큰 부담으로 여겨졌던 이 배임 부분은 이렇게 좀 제한하고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도의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민주당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배임죄 이걸 완화하자. 이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기업을 걱정하고 기업을 위한 어떤 이런 법 제도 개선에 이렇게 발걷어 붙이고 나섰나. 저부터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걱정하는 거. 제가 아까 아니 그래서 고도의 국정운영 기술이라는 이야기도 이 나왔습니다. 법에 그러면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물론 기업의 경영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이 법 때문에 가장 정치적 고민과 어려움을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서 면소 혜택을 보겠구나.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서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법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 국민의힘 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도 그러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잉 형사처벌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 형사처벌이 사실 그 검찰의 일종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특수부 검사들이 대기업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중에 그걸 빌미로 퇴임하고 나서 대기업의 자문 변호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 거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검찰 개혁 차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형사처벌이 있는 게 주 52시간 같은 경우 외국에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리어 그 과태료나 경제처벌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차라리 이득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해서 경제적 동기로 기업들이 바뀌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선택하고 싶었던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 반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일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좀 삭제하되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책임은 더 엄중하게 묻자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것은 배임죄가 없어진다고 배임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아시다시피 IMF 당시에 우리 경제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수석에 있던 김인호 경제수석도 그렇고 또 강경식 당시 재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배임죄 처벌을 다 직권남용이나 배임죄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과정에 대해서 배임죄를 물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민간 기업에 있으면서 배임죄를 저질렀으면 모르겠는데 성남시장 하면서 관련된 배임죄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죄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때문에 배임죄를 굳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임죄 아까 얘기한 대로 배임죄는 형사적으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법이나 민사상으로는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 개인의 어떤 오너 일가 그다음에 CEO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분명히 명백하게 회사와 주주의 손해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오너와 CEO들한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앞으로 이 법이 폐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면소 처분에 대한 별도 조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한동훈식 법률 편의주의 아니에요? 아니 없어진 법 때문에 처벌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배임죄를 폐지해가지고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사건 수사로부터 어쨌든 노연하게 되는 분들 경제인들이 꽤 많을걸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없어진 법 때문에 없어진 법이 나를 옥죄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논란, 범죄적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머릿속에 국민의힘 분들 머릿속에 막 이재명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좋아요. 우리 좀 이렇게 더 그래서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이 했으면 법도 좋겠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뭐 절대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범죄에 대한 그런 행사 처벌 이런 공백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보완해낼 건지 이런 게 충분하게 정치적 논의가 이걸 법률가적인 어떤 판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임죄 부분도 이게 뭐 정당법이나 국회법처럼 엄청나게 이것도 참 손대면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정말 봅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선의가 민주당 방식의 선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의 폐지를 하는 기본 방향을 잡되 관련된 대체입법, 그다음에 그 부작용이 그치. 폐지 시 어떤 부작용에 그렇죠. 대해서도 검토해서 네. 저는 한 1년 정도 법안 논의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현장의 그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아 생각해요. 좋아요. 이 정도면은 여야간에 난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그러니까 사법적 공백도 없애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발상으로 보면 지금 두 분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죄 나올 확률도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한 차원으로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결국 현행 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 범죄를 저지른 뒤 법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법을 따르게 되고 기존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그냥 끝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공백은 없애되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걸 하자 하는 근데- 것이 지금 법조계 제 의견이라기보단 법조계의 다수론이라는.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그거야말로 그 위헌 여부가 거의 제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 시대에 따라서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그 법의 실효적 그 어떤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폐지했는데 그 없어진 법으로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이게 또 위헌 시비가 벌어질 거고 헌법재판소에 가고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가면 그 100% 제가 보기에 위헌 판정 날 거예요. 그게 이 배임죄 하나 가지고도 형법상 판단이 있고 그리고 상법상에 또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판단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배임죄 이 폐지 요건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손댈 건지 그 패를 갖다가 국민들도 읽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도 제대로 읽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까지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가대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게 경영상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감. 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좀 달라서 네. 미국은 되게 이제 그 네거티브 규정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포지티브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법령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법적 해석의 그 여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법률은 할 수 없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사한 배임의 형태를 물을 수 있을 때 그 적시된 법에 구체적으로 그 적시돼 있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지만 거기에 적시돼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 체계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튼 민주당이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위헌 여부를 오히려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대목에서 네 분께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배임죄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검찰청 폐지, 앞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봤던 검찰청 폐지 문제도 이제 1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지금 국회 입법 활동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처에서 이제 민당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현실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이제 전문위원 이제 검토안으로 이렇게 내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년 만에 해체되는 이 검찰청이라는 이 조직을 이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언제 어느 곳에서 헌법 학자고 행사법 학자고 누구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범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판단이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상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는데 그러면 이 수사권이 그러면 한쪽에 너무 집중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오남용의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 공소 유지를 그러면 결국은 경찰이 그러니까 중수청이 국수본이 수사한 내용을 결국은 공소 유지는 또 공소청에서 기존 검찰 기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이게 아구가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이 공사 유지가 재판정에서 돼서 그래서 범죄자들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속 시원하게 이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저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어쨌든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자기들 주장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과 야당의 의견까지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러나 이제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제 견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뭐 기억에 남는 내가 그때 찬성표를 던진 게 약간 내가 더 깊이 고민을 못했던 거구나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택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분신을 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격앙되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기존의 사업자가 또 기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보기보다는 엄청난 생존권의 문제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타다금지법과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거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로 가져와서 업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 혁신 주체들, 경제에서 있는 혁신 주체들에게서도 상당한 좌절감을 준 사건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성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정부와 관련 시장에 관련 주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폐지 이후에 이 디테일함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야당에서는 이거 뭐 자기들만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니야?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선의도 날아가고 입법 과정도 다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논의하고 디테일에서 밀리지 않도록 디테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 여당, 특히 이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론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희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워낙 강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속도를 못 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저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단 큰 틀에서 검찰 조직을 그 공소청으로, 그러니까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전환하고 그 정부 조직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세부안을 만들어서 1년 안에 공백을 없애자,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당장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 9월까지 현재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 공백 없이 그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잘 이 보안 장치를, 그다음에 그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조정을 한다면 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면에 이제 이 그 배임죄와 관련된 이 형사처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을 덜컹 없애버리면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그 형사처벌에 관련된 배임죄를 없애려고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입법들까지 함께 고민해서 폐지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청 폐지 이야기로 다시 조금 논의가 돌아가기도 해서 아까 제가 꼭 한번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빼놓고 못한 게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있다. 이 관행은 좀 없애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십니까? 1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1심 결정이 오랫동안 이제 수사 내용이라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주장된 내용들, 뭐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이게 판결 과정에서 반영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려진 1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항소심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심이 정말 충분하게 심리하고 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인, 그러니까 특히 검사들은 뭐 그냥 재판에서 지고 나면은 자신들이 뭐 수사가 미비했거나 또 너무 가압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법 적용 그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항소를 통해 가지고 또 상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면은 참 힘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자빠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좀 공감대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찰청 폐지를,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에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쉽게 범죄자를 그러면요. 그냥 용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양산될 아니냐는 수도 지적도 있는 거예요, 또 나오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의 관심이 높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거는 지금 2심제로 웬만하면 하자는 거 아닙니까? 1심, 2심에 항소, 상고하면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고도 너무 힘들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2심에서 3심으로 넘어오면서 그 소위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5%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5%가 굉장히 적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5%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배임죄 폐지, 그다음에 또 사심죄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종합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상당 부분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게 왜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하고 지금 뭐 바꾸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그 제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이렇게 뭐 사법부 간의 항소 상고를 통해 흔히 말하는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나쁜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 상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손질을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1심과 2심이 견해 그 판결이 다르면 이건 당연히 3심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얘기 뭐냐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인데 검찰이 무조건 이제 그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에 갈 때에는 만약에 2심까지 끝났는데 그 새로운 이 사건의 실체 또 다른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건 3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기환송해가지고 2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1심과 2심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3심까지 가는 관행이 검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점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조계 또 그 특히 사법부나 또는 관련 변호사들, 전문가들 또 그 법률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국민적 편익을 높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본의 아니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좀 모색해보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계적 항소 이 문제와 관련 이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이 3심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 당사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큰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단순히 본인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이런 더 많은 피해를 오히려 더 양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라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